어떤 분은 엄마랑 통화한다고 화를 내요. 왜 친정엄마랑 통화하는지 모르겠대요.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는. 왜? 자기는 엄마랑 통화 안 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행복한가의 부부학교 대표 한재원입니다. 오늘은요, 당신의 결혼 생활이 불행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결혼 생활에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적죠. 전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확 떨어집니다. 5년 차가 지나면 확 떨어지거든요. 좋았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걸 계속 먹다 보면 계속 그걸 맛있다고 느끼는 것보다 그냥 그 맛이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지속되면 좋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좋다고 느끼기보다 그냥 무료해, 재미없네, 연애 땐 재밌었는데, 이런 식이 되고 좋지 않은 것이 보이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만족으로 표출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애 때 굉장히 재밌었던 남녀가 결혼하면서 이제 왜 이러지? 우리 왜 이럴까? 우리 권태기인가 봐.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외도도 하게 되고, 아니면은 시댁 문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연애 때 행복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연애 때는 짧게 만나요.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만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깨끗한 것만 보게 되고 좋은 모습만 볼 수 있는데, 결혼하면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지저분한 것도 봐야 되고, 서로 그 퍼져 있는 모습도 보게 되고, 미운 것도 보게 되고, 짜증나는 모습도 보게 되고, 서로 짜증도 더 자주 내게 되고, 그러니까 붙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배려할 수 있는 폭도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화가 나게 되죠.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폭, 그 크기가 훨씬 커집니다. 내가 너를 위해 배려하던 것들이 네가 나를 위해 좀 배려하면 안 돼? 라는 형식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살아갈게가 네가 왜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니? 너 나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했잖아. 근데 그러면은 반대쪽의 사람은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서로. 그런데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해서 너 왜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니? 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불행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혼전 동거를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연애, 그리고 혼전 동거를 6개월, 최소 6개월, 그래서 1년 정도 해보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동거 생활 중이 성공적이라면 결혼으로 가시기를 권하고요. 최소 6개월 정도. 아니라면 연애 중에 여행을 짧게라도 다녀오신다든지 1주에서 2주 정도 여행을 다녀오시기를 권하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가 저 사람을 동거나 여행을 갔다 왔을 때 저 사람의 어떤 생활 형태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생활 형태나 그다음에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내 맘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거나 축소하고 있진 않은지, 사랑하기 때문에 축소해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나를 점검해서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지가 더 첫 번째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하는 케이스 중에 결혼을 사소하게 싸우는 이유가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로 저한테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이 성격 차이가 사소하게 싸우는 이유에 들어가는 이유는 너무 큰 이슈들이 결혼하고도 많기 때문에 제가 사소하게 성격 차이로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정말 성격이 안 맞는다, 성격 때문에 정말 싸워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부부 상담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는데, 이거는 별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이 나와 다른 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엄마랑 통화한다고 화를 내요. 왜 친정엄마랑 통화하는지 모르겠대요.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해요. 왜? 자기는 엄마랑 통화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본인은 엄마랑 통화를 안 할 뿐이에요. 그 아내는 친정엄마랑 통화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이유로 싸우는 거는 딱 하나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쟤는 지저분하고 나는 깨끗하고 깨끗한 게 좋은 거고 더러운 건 나쁜 거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니까요. 너무 지저분하고 애를 아동학대하는 정도로 집이 지저분하면 문제죠. 그게 아닌 이상은 좀 지저분하고 안 씻고 자기는 안 씻고 싶고 누구는 깨끗하게 씻고 이 정도는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르고 나와 같지 않은 걸 못 견디는 거지 그것은 어떤 성격 차이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이 나와 같지 않은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유지 그것이 누가 크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받아들이면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은. 당신의 결혼 생활이 불행한 이유는요, 결국은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옆에, 여러분의 옆에 내 남편, 내 아내가 있다는 사실 그 점 하나만으로 만족하신다면 그 사람이 살아있으므로 그 사람이 내 옆에 여전히 있다는 것만으로 또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신다면 조금의 돈을 벌어와도 열심히 생활해주는 거, 성실하다는 거, 내 아이 아빠로, 내 아이 엄마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에 만족하신다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불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불행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욕심의 싹을 잘라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전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만족할 만한 것을 둘러보세요. 저는 제가 신혼초에 가난하던 월세방을 살던 그때 제가 만족하던 방 한 칸짜리 그 방에서의 우리 아이의 그 딸랑이 소리와 그 좁은 방에 책상 하나, 유모차 하나에 기뻐하던 저의 만족이 저의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결정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전 그때가 훨씬 행복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작은 것에 만족할 때 여러분들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내실 수 있고 이혼이 아니라 만족한 것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감사합니다.